자, 지난 밤 사이에 증시가 급변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 공포 지수인데 최근 여기가 탐욕, 여기가 공포 라인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깨버렸어요. 지금 탐욕을 깨버렸다. 탐욕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자, 지난 밤에 파월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죠? 자, 시장에서는 우려가 있었죠. 올해 미국 금리 3회 인상을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인플레가 안 잡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두 번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6월이 아니라 7월, 8월, 9월 점점 밀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무섭게 오르다가 옆으로 기어가면서 이번 FOMC 발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며칠 전에 지수 브리핑 때도 이번에 좋은 결정이 나온다면은 상승 가능성, 이번에 안 좋은 결정이 나온다면은 횡보 장세로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밤에 나스닥도 돌파를 했습니다. 파월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인플레가 잡혀가고 있고 고용 시장이 안정적이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번 금리 인하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 여기에 시장이 반응을 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반응을 장대 양봉으로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파월이 한마디를 더 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 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는 다시 인플레가 올라가는 역사를 본 적이 있으니까 신중은 하겠다. 하지만 조심하면서 돌다리를 두드려 가면서 하겠다라는 것으로 자, 발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4년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계속해서 FOMC 회의 발표 결과 회의록 나오잖아요. 나올 때마다 3번이 유지가 되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되고, 만약 앞으로 4월, 5월, 6월 돼가지고 올해 3번이 힘들겠다 그러면 그때 증시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 우리가 미리 인지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인플레와 고용이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내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플레가 안 잡히거나 고용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3회를 수정을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관련 지표들, 고용 관련 지표들도 계속해서 우리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 인플레 고용이 잡혀가고 올해 3번 금리 인하 방향으로 계속 가는 분위기다. 그러면은 24년 전체적인 증시 시장은 나쁘지 않다. 괜찮을 것 같다. 특히 올해 말 11월 미국 대선까지 있으니까요. 물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11월 전에 한 번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증시대에서 너무 겁먹지 말고, 며칠 전에도 썸네일을 그랬죠. 오늘 빼고 며칠 전까지는 미증시든 한국 증시든 재미가 없었잖아요. 재미가 없지만은 겁먹을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지금까지 상황은 24년은 주식하기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미국 공포지수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일단 단기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가긴 했어요. 이제 이런 추세를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지만, 지지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죠? 자, 대략적으로 이런 지지대가 존재를 합니다. 그죠? 단기적으로는 탐욕의 끝쪽으로 가고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최근까지는 탐욕 공포 하면서 지수도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은 점점 공포지수는 저점을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줬잖아요. 탐욕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힘이 좀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계속 이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계속해서 탐욕 저점이 내려가면서 지수가 단기적으로 기간이든 가격이든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었는데, 요것을 이번에 돌파를 해주면서 이 추세를 깼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점점 하방 압력이 생기는 것이 다시 상방 압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계속해서 급등을 한다기보다는 힘이 빠지던 것이 힘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한번 인식을 해보자. 자, 그러면서 나스닥이 최근에 이렇게 3월 들어가지고 기간 조정 박스권을 만들어줬는데 종가가 최고 종가를 만들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우가 많이 상승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다우가 계속해서 많이 상승한 것 같지만 나스닥 대비 다우가 많이 안 올라줬어요. 그러니까 전통주가 많이 안 올라줬었죠. 그죠? 금융 정유 등 이런 전통주가 한번 좀 올려줬었고, S&P 500도 최고점을 만들어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다가 많이 지금 내려와서 나스닥 S&P 비해서는 안 올랐죠 지금. 하지만 그 전에 많이 올랐어요. 이런 것들 많이 오른 게 엔비디아 때문이죠. 엔비디아가 많이 오르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고, AMD도 조정을 받고 있고, 그죠? 그러면서 최근에 반도체 인공지능이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은 이렇게 추세 하단을 지지를 받고 반등 중입니다. 자, 다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한 지, 즉 엔비디아 등 다시 미국 인공지능주가 반등을 하는지 보면서 그렇게 반등을 해준다면 국내도 반도체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나스닥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 추세선 상방을 타고 상방 잘 올라가고 있었죠. 그죠? 네, 최근에는 이전과 같이 급
급등이 아니라 상승하락, 짧은 상승, 짧은 조정, 짧은 상승, 짧은 조정이 있기 때문에 오른다 싶으면 내리고, 오른다 싶으면 내리고 그런 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좀 오른다 싶으면 챙기고 내려갔을 때도 사모으고, 오른다 싶으면 챙기고 내려가면 사모으고, 그렇게 최근에는 매매를 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런데 지난밤에 분위기를 좀 바꾸는 형태가 나왔다. 자, 이 장대 양봉이 8월에 입 때문에 생겼고, 최근에 조용하던 것을 분위기를 바꾸는 장대 양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을 앞으로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 장대 양봉을 넘어선다면은 계속해서 상승 기류 내려온다면 여기 지지 반등을 봐야 되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은 이 캔들을 깨지 않는지 봐야 되고, 내려가다가 이 캔들을 지켜주고 반등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상승을 계속해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로 볼 수가 있는 이 밴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최근에 이런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추세와 다와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상승 하락이 매우 짧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크게 상승 크게 하락, 크게 상승 크게 하락이면은 크게 하락할 때 삽모으고 상승할 때 쭉 챙겨가면 되는데, 최근에는 워낙 좁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바로 상방까지 다 와가 버리죠. 우리가 앞으로 미국 나스닥을 보면서 참고를 해야 될 게, 이 상방을 돌파를 하는지 상방 맞고 내려오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 분위기를 타서 너도 나도 뭐 유동성이 생겨가지고 이것을 돌파하고 이 추세가 아니라 요런 추세로 뭐 급등 구간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 급등 구간으로 간다 한번 생각해 보면 되고, 반대로 FOMC 회의 발표가 나면은 좋든 안 좋든 한 2-3일 정도 소화 기간을 가져가요. 첫 번째 날은 좋은 날은 좋게 확 나왔다가 그 다음에 좀 소화 기간을 거치면서 또 조정이 나온 경우도 있고, 안 좋게 발표가 돼가지고 훅 내렸지만은 한 2-3일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2-3일 소화 기간을 한번 잘 봐야 된다. 금요일 월요일까지 해서, 만약에 이 근방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내려가면 다시 사모아도 될 시장이다. 미증시 이렇게 추세에 잡혀가고 있고, 자, 국내 코스피로 들어와서 오늘 장중 오전에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려드렸죠. 장중에 8월의 반응으로 국내 증시가 홍중이다. 지수 브리핑 때 가이드 드린 작은 머리 돌파 시도 중 이 작은 머리 이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작은 머리 이탈하지 않는다면 큰 머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생긴다. 약 2780포인트. 아침에 올려드렸을 때 이 작은 머리에서 살짝 조그만 양봉이 발생할 때 올려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코스피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장대 양봉으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며칠 전에 잡은 가이드죠, 그죠? 추세, 전체적인 추세고, 전체적인 추세 안에서 작은 추세가 이렇게 상승쪽에 있다. 전체적인 상승 추세의 상방이 이렇게 되고, 그 안에 작은 머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머리 연장선에서 이번에 장을 맞고 내려오다가 오늘 아침에 돌파를 했다. 큰 머리 상방까지 상승 가능성이 생겼다. 큰 머리 상방이 대략적으로 2780포인트 전후반이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갭도 크게 발생을 하고 상방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비중을 100% 실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비중은 조정에 많이 실고 상승일 때 점점 챙겨가는 형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100%보다는 비중을 줄여서 매매를 하되 상승장을 기대를 한번 해보자. 그죠? 우리나라 증시 역시 이 추세선, 전체적인 추세선 상방에서 맞고 내려올 것인지, 단기적으로 만들어지고 이 추세를 타고 이렇게 급등 구간으로 들어갈지, 여기 이 상방 부분, 여기 겹치는 부분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 상방 부분에서 맞고 내려온지 돌파를 한지 보면 좋겠고, 이번에 갭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뭐 채우겠지만, 여기와 같이 갭이 상승하고 언젠가는 채우겠지만, 이번에 바로 채우지 않고 그대로 올라간다면은 급등 가능성이 생긴다. 갭을 채우지 않고 올라왔을 때는, 여기도 보면은 갭을 채우지 않고 그대로 조정해도 갭 상단을 지켜주고 올라갈 때는 단기 급등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내려가가지고 갭을 채우러 내려와 준다. 이격도를 좁혀준다. 좁혀주면 좁혀줄수록 비중을 더 실을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2024년도는 전체적으로는 좋을 수 있다. 좋지만은 당연히 그 안에 조정은 있겠죠, 그죠?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다. 전체적으로 좋다 그러면 비중 조절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올랐다 싶으면 졸이고, 내려간다 싶으면 좀 늘리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나스닥 지금 상방적으로 가고 있는데 맞고 내려온지 돌파하는지 보면 되겠고, 국내 증시 역시 이 상방에서 맞고 내려온지 돌파하는지, 돌파하면 추가 오버슈팅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내려간다면은 상승 조정 이렇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상승 다음에 내려갈 때 챙기고 내려와서 사모으고 챙기고 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바로 조정이 온다, 역시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항상 유연하게 변화가 있으면 또 지수 브리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